저는 60이 넘은 피부과 의사 강훈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최신 시술과 값비싼 치료를 권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아내와 함께 부산의 친척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친지들이 제 아내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승우 엄마,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곱지? 역시 피부과 남편을 두어 부럽네. 아내는 그저 웃고만 있었고 저는 속으로 뜨끔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단 한 번도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권유한 적도 없고 아내도 병원 시술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 피부는 제가 봐도 놀라웠습니다. 60대 중반을 훌쩍 넘겼는데 눈과 주름은 얕고 얼굴빛은 밝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잡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또래들과 나란히 서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피부 관리 방법을 물어보았고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치료를 권하면서 정작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생활 속 비법조차 몰랐구나. 그때부터 제 진료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병원 치료와 함께 심각하지 않은 환자분들께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법을 반드시 알려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2 김영순 어르신입니다. 얼굴과 손등에 15년 넘게 자리 잡은 검은 반점 때문에 여름에도 긴팔과 장갑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생활관리법을 단 3주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한 색을 띠던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고 김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 장갑 벗고 다녀도 되겠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검버섯은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검은 반점 때문에 속상하고 병원에 가자니 치료비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더 커질까 불안한 마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거울에서 보던 그 검버섯 싹 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집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버섯을 집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실제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버섯과 기미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둘은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 속 얼굴에 반점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 나 기미가 생겼나 보다. 혹은 검버섯인지 기미인지 모르겠네. 그냥 다 같은 거 아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피부 질환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버섯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의 정식 이름은 지루각화증입니다. 피부의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덕지덕지 쌓이면서 생깁니다. 만져보면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고 손끝에 까끌까끌하게 걸립니다. 색깔은 갈색이나 검은색, 때로는 짙은 흑갈색까지 나옵니다. 경계가 뚜렷해서 딱 이 부분부터는 반점이다 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반면 기미는 다릅니다. 기미는 피부 표면이 완전히 평평합니다. 만져보면 전혀 걸리지 않고 색만 옅게 퍼져 있습니다. 갈색이나 회색빛이 돌면서 얼굴 양볼이나 이마에 지도처럼 넓게 퍼집니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부드럽게 번져 나가죠. 특히 여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임신이나 폐경 무렵에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검버섯은 튀어나오고 거칠다, 기미는 평평하고 매끄럽다.
검버섯은 각질과 색소가 함께 쌓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관리로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미는 호르몬, 햇빛, 생활 습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 섬세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미인데 검버섯 관리법을 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검버섯인데 기미로만 생각하면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검버섯에 대해 확실히 구분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검버섯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검버섯이 생기는 거 아냐? 그냥 노화 현상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버섯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에는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햇볕입니다. 젊을 때 농사일하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면서 쬐은 자외선이 수십 년 뒤 검버섯으로 올라옵니다. 그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얼굴과 손등에 그때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특히 우리 60대 분들은 젊은 시절 자외선 차단제를 쓸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두 번째, 피부 건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에서 수분과 기름기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각질을 두껍게 만들고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마치 갑옷을 두껍게 입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들이 피부로 나와서 반점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독소가 피부에 쌓이는 거죠. 네 번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피부 재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색소가 한 곳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검버섯이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유전과 생활 습관입니다. 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자녀에게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흡연, 과도한 음주, 만성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검버섯이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햇볕, 건조, 간 기능, 혈액순환, 유전과 습관. 이 5가지가 검버섯의 진짜 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 원인을 알았다면 반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햇볕을 피하고 보습을 하고 간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나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셨던 분들, 집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생활 비법을 자금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엄선하였으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촉촉한 수분감을 충전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꿀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마치 천연 수분 팩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레몬 반 개를 짜서 즙만 받고 여기에 꿀 한 큰술을 넣습니다. 시중에 물엿 섞인 꿀이 아닌 진짜 꿀이어야 합니다. 밀가루는 작은 술 단위로 조금씩 넣어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섞습니다. 너무 되면 레몬즙을 조금 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 농도를 맞추세요. 이렇게 만든 레몬 꿀팩을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만 닦은 다음 검버섯 부위에 동전 두께만큼 도톰하게 바릅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몬팩은 반드시 저녁, 그것도 잠자기 직전에만 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광감작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두팩입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뛰어난 피부 진정 효과를 보이며 색소를 제거해 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두가루 3큰술에 요거트나 우유 2큰술을 넣고 섞습니다.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 우유는 저지방을 권합니다. 여기에 꿀 1큰술을 넣어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으세요. 세안 후 녹두팩을 검버섯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바르되 눈 주위는 피합니다. 20분간 그대로 둔 뒤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녹두의 사포닌이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 모공 깊숙이 박힌 노폐물을 빼내주고 녹두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단백질 성분은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 살리실산과 비타민 A,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에 뛰어나며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성분과 동일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 안쪽 흰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두고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껍질 안쪽을 대고 5분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사용한 껍질은 버리고 새 껍질로 교체하며 마사지가 번거로우면 그 자리에 올려두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해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바나나 껍질의 살리실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비타민들은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팩틴 성분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킵니다. 네 번째는 사과 식초와 토마토 팩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두 성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사과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색소 침착을 개선합니다. 제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 2, 토마토즙 1의 비율이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의 껍질을 제거한 후 순수 과즙만 짜내고 유리 그릇에 토마토즙을 먼저 넣은 뒤 사과 식초를 2배 비율로 천천히 부으면서 잘 섞습니다. 식초를 먼저 넣으면 거품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니 반드시 순서를 지키세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 피부가 괜찮으면 시간을 늘려 최대 10분까지만 합니다. 팩을 마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레몬 원액, 식초 원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은 화학 화상을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팩은 매일 하면 안 됩니다. 중용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 10분 이내로만 하셔야 하고 사용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세안 직후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병원비 수십만 원 들이지 않고도 검버섯을 옅게 만들고 새로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과 관리법들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보이지도 않고 당장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멜라닌을 계속 만들고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 나는 집에만 있는데 창가에 잠깐 앉아 있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자외선은 구름도 뚫고 들어옵니다. 흐린 날에도 피부에 도달합니다. 창문 유리도 완벽하게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어도 특히 창가 근처라면 자외선은 하루 종일 쏟아져 들어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최은자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왜 검버섯이 자꾸 생기냐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거실 창가에서 매일 3-4시간씩 뜨개질을 하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햇볕을 직접 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창문을 뚫고 들어온 자외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라야 합니다. 특히 검버섯이 이미 있는 부위는 더 빠르게 짙어지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50 PA 이상 제품이 좋습니다. 아침에 한번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외출을 하신다면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바를 땐 손끝으로 꾹꾹 눌러 바르고 특히 눈가와 관자놀이, 손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단제는 끈적끈적하고 손에 묻어서 너무 귀찮다. 이럴 때 정말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선스틱, 즉 스틱형 차단제입니다. 막대처럼 생겼는데 그냥 얼굴, 목, 손등에 쓱쓱 바르면 끝입니다. 손에 전혀 묻히지 않아 위생적이고 끈적이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서 시장 갈 때, 산책할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2-3시간마다 꺼내 덧바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도 중요하고 보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자외선 차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예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차단제를 꼼꼼히 그리고 선스틱 같은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검버섯이 새로 생기는 속도를 크게 늦추고 이미 있는 것도 더 짙어지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실내 창가에서도 반드시 바르셔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피부에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먹으면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피부를 바꾸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피부에 좋은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만 엄선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불립니다. 비타민 C와 E 엽록소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막습니다.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에 묻히거나 생으로 드실 땐 레몬즙을 뿌리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바뀌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말하자면 먹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사과와 함께 갈아주스로 드시면 부담이 없고 기름에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5배나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 염증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많아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하루 6알 정도가 적당하고 물에 30분 불려 드시면 떫은 맛도 줄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강원 원주의 74세 박성호 어르신은 손과 얼굴이 늘 거칠었습니다. 아침마다 호두 6알을 챙겨 드신 지 석 달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매끈해졌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이 정말 부드럽다고 말해주니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자외선 손상을 막고 색소 침착을 완화해 줍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올라갑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당근, 호두, 토마토 이 4가지는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음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검버섯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활 관리법과 음식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팩 사용의 주의사항입니다. 레몬이나 식초처럼 산성 성분이 들어간 팩은 반드시 밤에만 하셔야 합니다. 낮에 했다가 햇볕을 받으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또 팩은 아무리 좋아도 매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1015분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세 박명자 어르신은 인터넷에서 본 대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직접 섞어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났지만 며칠 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하게 따가워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면 이렇게 오히려 피부를 심각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반드시 팔 안쪽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 10분 정도 두고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경북 구미의 70세 최동호 어르신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얼굴에 바로 하셨다가 피부에 심한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가려워서 며칠간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약을 쓰고 좋아지셨지만 팔 안쪽 테스트만 하셨어도 이런 고통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버섯이 아닌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모습만 비슷해서 검버섯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피부 질환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반점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들쭉날쭉할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딱딱하게 만져질 때, 갑자기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색이 급격히 진해질 때, 그리고 출혈이나 진물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라 다른 피부 종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드물게 악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동래구의 77세 오창호 어르신은 팔에 생긴 반점을 검버섯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 동안 민간요법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점이 점점 커지고 피가 배어나와 결국 병원에 오셨고 조직검사에서 초기 피부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늦게 오셨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관리법을 시도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검버섯 관리는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은 활력과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대 연구 결과에서도 피부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중장년층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피부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선스틱을 바르고 저녁엔 간단한 팩을 하고 밥상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올리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매일 쌓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분명히 더 젊고 건강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젊어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얼굴빛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바꿔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